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피부과 정진우 교수님과 함께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료 원칙에 대해서 좀 네. 배워보려고 네. 해요.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 원칙이 무엇일까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심하면 먹는 약 네. 아니면 바르는 약을 처방을 받아서 우리 애들이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가려워서 고생하거나 또는 피부 발진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해주는 그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이 꽤 심한데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만 치료하거나 그렇죠. 또는 민간요법이 맞아요. 상당히 민간요법.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학적 근거도 없고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현명하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한테 찾아가셔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병이 있는데 약을 쓰지 않고 고칠 수 있는 병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한테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아토피 피부염도 제가 이제 환자를 보면 증상이 아주 경미한 네. 경우부터 네. 너무나 심한 경우까지 네.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다양하거든요. 네. 너무 가려워가지고 애가 힘들면. 힘들어하는 네. 경우에는 의사도 부작용이 걱정되지만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강한 약을 쓸 수밖에 네. 없는 거고 네. 경미한 경우에는 약을 쓰지 않고 보습제로만도 치료하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의 상태에 따라서 처방약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치료 기술이랄까 네. 경험이랄까 그런 것이 좋은 의사를 찾아서 잘 네.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우리 애들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 누가 어떻게 해서 다 나았다더라 이 말 하나만으로 우리 아이를 병원에 가지 않고 치료하는 건 정말 엄마들로서 네. 위험한 일일 네. 것 같긴 네. 합니다. 네. 어떤 원칙들로 가지고 치료를 하시나요? 그게 첫 번째 병원에서 치료를 하셔야 받으셔야 되는 거고 되고요. 두 번째 큰 원칙이라고 하면 우리 애들이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증이나 피부 발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래서 가려우면 가렵지 않게 해주고 피부 발진이 심하고 진물이 나고 하면은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으로 물론 부작용이 네. 최소화돼야 되겠죠. 치료를 해서 우리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주는 게 두 번째 원칙이고요. 네. 세 번째 원칙은 전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과 악화 요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세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악화 요인 5가지하고 원인 4가지 중에 원인 2가지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잘 모르시면 전 방송을 들려보세요. 첫 네.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잖아요. 네.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찾을 수 있는 원인이 많이 발견된다면 그것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또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아토피 피부염이 되는 경우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피부에 기름막이 없기 때문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는 것이 네. 좋아요. 그리고 악화 요인 5가지 급격한 온도나 습도의 변화는 피하는 게 좋고 습도는 50% 정도로 네.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3, 4도 정도로 항상 유지하는 게 좋고요. 옷을 입힐 때는 한 번 더 빨아서 네. 새 옷이든 비누로 세척한 옷이든 한 번 더 빨아서 네. 해준다. 옷을 입힐 때 거친 옷이나 모직보다는 네. 부드러운 면으로 된 네. 옷을 입히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애들은 이제 밖에서 막 뛰어놀잖아요. 그쵸. 자외선을 많이 받는데 자외선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피부 장벽도 많이 손상시키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엄마가 네. 꼭 챙겨서 발라주는 게 좋고 애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스스로 바르는 경우는 거의 없을 네. 거예요. 네. 엄마가 신경 써서 발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몸을 닦아야죠. 보통은 이제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고 세정제를 쓸 경우에는 약산성 세정제를 쓰는 게 좋습니다. 네. 논문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피부의 산도만 낮춰도 아토피 네. 피부염은 좋아질 수 있다. 아토피 피부염으로 앓고 있는 우리 애들의 피부의 산도가 거의 중성화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정상적으로 피부의 산도는 약산성이에요. 5 내지 5.5의 약산성이 정상 피부인데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애들의 피부 산도는 6, 7 이렇게 중성화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몸에 바르는 보습제라든가 몸을 닦는 세정제는 약산성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해
드린 치료 원칙이라는 거는 어려운 게 없어요. 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 네. 또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악화 요인들을 피하려는 노력. 아토피 피부염은 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피부과 전문의에게 증상에 따라서 알맞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처방받아서 장기적으로 치료하다 보면 아토피 피부염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애들이 나이가 들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쯤 되면 저절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잘 부모님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 병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기사들을 보다 보면 우리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것까지도 올 수 있는 병인데 반드시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서 확실한 치료를 해 나가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나 잘못된 의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스가 너무 많아요. 병원을 가지 않고 아토피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하는 황당한 사이트도 있고 그런 데서 버티다 심해져서 온 환자도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네.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고 민간요법 이런 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괜히 아이들 고생시키지 마시고 피부과 전문의에게 잘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현명한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